이른의 봄 1편 그날 남편의 유골함을 바다에 던졌다. 그날 남편의 유골함을 바다에 던졌다. 손끝에 닿던 차가운 이질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담담할 줄은 나도 몰랐다. 사람들은 내게 남편을 정말 사랑했냐 묻곤 했다. 나는 늘 그랬다.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 그 말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깨달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사랑이라 그게 뭐였더라? 의무? 습관? 아니면 생존이었을까? 유골함이 바다에 닿자 물결이 잠시 일었다가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해졌다. 마치 내 인생 같았다. 한바탕 요란하게 흔들리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잔잔함만 남은 인생. 나는 검은 상복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끝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슬픔보다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다. 이제 누굴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없겠지. 이제 내 인생이 내 손에 있겠지.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바다는 여전히 찬란했고 내 손끝엔 따뜻한 봄바람이 닿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이 내 인생의 봄 아닐까? 남편은 평생 나를 통제했다. 은행 통장 비밀번호부터 옷 색깔까지 전부 그의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나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웃을 때조차 그 사람 눈치를 봤다. 윤정아, 여자 나이에 맞게 행동해. 그 말은 내 젊음을 묶어버린 족쇄였다. 결혼 4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박영호의 아내로 불렸다. 그래서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도 슬프시죠? 혼자 되면 적적하실 텐데. 모두가 내 감정을 대신 정해주려 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요, 슬퍼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대답했다. 장례가 끝난 그날 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귓가를 찔렀다. 남편이 늘 앉던 소파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 순간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내일 상속 관련해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결국 이 얘기겠지. 그 다음 날 아들은 마치 회계 보고서라도 들이밀 듯 말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나는 웃음이 났다. 그 아이의 어릴 적 얼굴이 겹쳐졌다. 내가 세상 전부라던 그 시절의 눈빛은 이제 숫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봄 햇살 아래 젊은 시절에 내가 누군가와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름조차 잊었던 사람, 병수가 있었다.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을까? 손끝이 떨렸다. 그 사진을 들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세상 조용한 새벽, 시계 초침만 내 귓가에 울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대를 열었다. 10년은 묵은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그걸 발랐다. 주름진 입술이 붉게 물들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저 혹시 윤정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50년 전 내 첫사랑 병수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정말 운명일까 아니면 봄이 한 번쯤 다시 찾아온 걸까?
이른의 봄 이편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더라. 어머니, 유산 정리는 빨리 하셔야 해요. 아들은 마치 세무서 직원처럼 말했다. 식탁 위엔 국도 식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했다. 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을까?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한 온도로 식어갔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내 앞에 앉지도 않았다. 말 한마디 섞을 때마다 공기 중엔 돈이라는 단어가 떠돌았다. 남편이 죽은 뒤 남겨진 건 사랑도 추억도 아닌 잔고와 서류뿐이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들이 물었다. 내가 살지 왜? 그럼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형편 나눠야죠. 그때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형편은 각자 사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의 표정이 굳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돈 덩어리로. 언제부터 우리가 모자가 아니라 계산서 관계가 된 걸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좀 챙겨드릴게요. 그 대신 집은 정리하시는 게. 그 대신. 그 단어가 귀에 꽂혔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시혜를 바란 적이 없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윤정아, 가족은 결국 피로 묶인 계약이야. 그 말이 그때는 잔인하게 들렸는데 이제 와보니 그 사람 말이 맞았다. 밤에 거실 불을 끄고 앉아있으면 시계 초침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침묵이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다. 나는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구나. 죽음은 끝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끝을 내지 않으니까.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정 씨 나예요. 병수. 그 이름 반세기만이었다. 목소리가 내 심장을 흔들었다. 잘 지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떨렸다.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지? 다음 날 병수를 만났다. 바다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그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손등엔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대는 여전히 봄 같네요. 그의 말에 순간 웃음이 났다. 봄이라니요. 벌써 겨울이에요. 그래도 봄은 돌아오잖아요. 그게 다행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왜 아직도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이게 그리움일까 아니면 미련일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 시집 가기 전 둘이 함께 갔던 벚꽃길, 그때의 바람, 그는 여전히 그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 그날 울었죠. 나 몰래.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라. 그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평생 당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 올 줄이야.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이게 옳은 일일까?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병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윤정 씨, 내일도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불태웠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다음 날 거울 앞에 섰다. 머리를 곱게 빗고 오래된 블라우스를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연애라도 하는 기분이야.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 만큼 살아있었다. 그때 문득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미소 짓고 있는 얼굴. 나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좀 사랑해 볼게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미소 그대로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그래, 이제 됐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가 그러시면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너희 입장? 그래, 이번엔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습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그때 깨달았다. 봄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찾아온다는 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 왜냐면 아직은 사랑할 수 있으니까. 2편 끝. 이른의 봄 3편.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50해 만에. 그를 다시 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흘러내렸다. 50해. 사람 나이로는 한 세상이고 사랑으로는 영겁이었다. 그런데도 병수의 눈빛은 그대로였다. 젊은 날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눈. 따뜻하고 어딘가 미련이 묻어나는 눈.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카페 창가에 앉은 그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다. 그대는 변함이 없네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다. 무슨 말이에요? 내 얼굴에 주름이 몇 개인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세월이지 변함이 아니에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다. 우리는 커피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따뜻했다. 서로가 서로의 세월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남편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봄에. 짧은 대답 뒤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그는 내 손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때 당신이 울던 이유, 이제야 이해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0년 전 부모의 반대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었다.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돌아와 버렸다. 요즘은 뭐 하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살아있지 뭐. 당신은요? 은퇴했어요. 혼자 살아요. 외롭더라고요. 그가 말끝을 흐리자 이상하게 그 공허함이 내 마음과 닮아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기억나요? 노랗게 바랜 사진이었다. 벚꽃 아래서 나란히 웃고 있는 우리.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그걸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면 진짜 끝날 것 같아서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하늘은 푸르고 벚꽃이 흩날렸다. 그날 카페에서 마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봄은 다시 돌아온다, 윤정 씨. 그 말을 곱씹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아직 봄이 남아있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었나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요, 그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자 마치 오래된 상처가 터진 듯 눈물이 흘렀다. 이건 죄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능일까? 며칠 후 병수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 씨, 내일도 바다같이 걸을래요? 그 말이 참 조심스러웠다. 좋아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나 정말 괜찮은 걸까?
바다 근처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넸다. 벚꽃은 짧게 피지만 기억은 오래 가잖아요. 나는 그 꽃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뜨거워졌다. 병수 씨,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늦게라도 만났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안 돼요? 괜찮아. 그냥 바빠. 그 짧은 답장 뒤로 나는 핸드폰을 뒤집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봄밤의 공기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났다. 이게 죄라면 평생 안고 가면 되지. 적어도 이번 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쉰 해 전 그 봄날. 벚꽃잎이 내 머리 위로 흩날리고 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윤정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그 약속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진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듯 했다. 나는 그저 속삭였다. 고마워요, 봄이여. 이 사랑이 마지막 일지라도 나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3편 끝. 이른의 봄 4편. 내가 왜 지금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떨고 있다. 손끝이, 심장이, 숨소리마저 떨리고 있다. 이게 사랑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떨림이 오래된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병수가 내 손을 잡았다.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바닷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리던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번졌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윤정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내 귀에 닿았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동안 참 많이 외로웠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외로웠지. 너무 외로워서 이제는 손 한 번 잡히는 것도 눈물 날 만큼 고마워. 우리는 오래 걸었다. 말없이 천천히. 그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쥐었다. 나 그때 당신 놓친 걸 평생 후회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이라도 잡으면 되죠.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어졌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위로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소녀처럼. 그 모습이 낯설고 부끄럽고 동시에 이상하게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때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윤정 씨 누구랑 자주 다니더라.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 나이에 연애라니 사람들이 비웃겠지. 늙은 여자가 사랑 타령한다고. 그 순간 다시 거울 속에 내가 보였다. 그 주름진 얼굴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화장대 위에 립스틱이 눈에 들어왔다. 손이 떨렸다. 내가 왜 지금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이 방 안을 메웠다. 다음 날 아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죠? 응, 그냥 바람 좀 쐬러. 바람 쐬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가 남자분이랑 다니신다고. 그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엄마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체면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왔다. 체면? 너희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평생 남의 체면 챙기며 살았어. 이제야 내 체면 하나 세워보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아마도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겠지. 밤이 되자 병수에게 전화가 왔다. 윤정 씨, 괜찮아요? 오늘 좀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이게 사랑의 고백일까? 아니면 외로움의 고백일까?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조용히 말했다. 내일 봐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지자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괜찮아. 이번엔 숨지 말자. 부끄럽더라도 내 마음을 믿어보자. 그날 새벽 병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은 벚꽃길 걷죠. 그대가 울지 않게.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손끝이 또다시 떨렸다. 내가 왜 지금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떨림이 싫지 않았다. 4편 끝. 계속 이어집니다.